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송기정 선수 경전의 일부입니다. 특히 오늘이 8월 25일인데요. 약 90년 전이죠. 1936년 8월 25일에 있었던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와, 송기정 선수. 이때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2. 이게 올림픽 신기록이었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은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는 엄연히 조선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슴에 그 흰오마로 일장기를 달고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마음 아픈 지점인데, 그래서 이 승리가 당시 조선 민족에게는 그냥 단순한 스포츠 승리 그 이상이었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조선 민족의 굴욕적인 나날의 한 줄기 빛이었다. 또 조선 민족의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또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말씀하신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석간이었어요. 바로 그날 신문이군요. 네. 시상대에선 송기정 선수 사진을 실었는데 가슴에 붙어있던 그 일장기 있잖아요. 그걸 흐릿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삭제 처리였죠. 의도적으로 지웠다. 누가 이런 일을 주도했을까요?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였던 이길용 기자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8명이나 구속됐으니까요. 8명이나요?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장기를 지웠을까요? 이게 그냥 울컥하는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울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좀 보니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손기정 선수의 그 위대한 승리가 오로지 일본 제국의 영광으로만 알려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괴리감, 울분 같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국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조선 민족의 영웅 송기정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항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항의 표현. 네. 이길용 기자의 진술에도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조선 민중인 독자들이 이걸 반길 리가 없다.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이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행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조선인으로서 개탄스럽다.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단순한 사진 수정이 아니라 식민 권력이 씌우려던 그 영웅 서사에 대한 어떤 주도권 싸움, 상징적인 투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사진 한 장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군요. 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총독부 반응은 어땠나요? 역시나 탄압이었겠죠? 네.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걸 신문지법 제21조 위반, 그러니까 사회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심각한 불온 행위로 규정해버렸어요. 불온 행위요? 네. 특히 당시 일본이 막 밀어붙이던 내선 융화 정책 있잖아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본 거죠.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겁니다. 왜? 무기한 발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폐간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무기한 정지. 와, 얼마나 지속됐나요? 실제로는 한 9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그리고 관련자들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고요. 9개월. 언론사에 대한 탄압도 엄청났지만 이게 손기정 선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영웅인데. 맞아요. 영웅의 영광 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귀국하고 나서 오히려 식민 권력의 경계 대상 인물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고경찰이라고 들어보셨죠? 특별고등경찰. 주로 사상범이나 독립운동가 감시하던 네네, 악명 높죠. 그 특고경찰의 일상적인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당시 보고서인 특고 외사활보 같은 걸 보면 손기정 선수가 사인할 때 코리아 손기정 이렇게 썼다는 내용까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와, 사인 하나까지 감시를 했다고요. 정말 숨 막혔겠네요.
네. 심지어 조선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마련한 환영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개 행사 참여도 불법 집회 우려가 있다면서 금지시켰어요. 아니, 올림픽 영어 활용회인데 불법 집회라니요. 참. 그러니까요. 영광의 이면에 엄청난 고뇌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국 일본과 또 억압받는 조선민족 사이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상징이 되어서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한 개인의 정말 위대한 성취가 있었고 또 민족 전체가 함께 기뻐했는데 그 이면에 이런 언론 탄압, 또 개인에 대한 감시와 고뇌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역사네요.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영웅을 둘러싼 그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식민 권력의 억압적인 통제, 그게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개인의 운명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포츠와 국가, 또 민족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아, 그렇죠.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동아일보 1장기 말소 사건을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